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고 있는 고도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의 도화지에 점이 하나 찍히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새로운 경험의 점, 경이로운 경험, 좋은 만남. 어쩌면 아침 편지에 작은 글귀 하나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어느 날 이어지면 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이 노래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이야기가 됩니다. 점이 많아야 이야기가 풍부해집니다. 우리 가슴에 이야기가 풍부해야 그 사람의 노래가 풍부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점이 어떤 목표,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북극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에 북극성이라는 점이 하나 찍히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북극성, 그것은 꿈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목표입니다. 북극성이 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떠 있으면 항해입니다. 떠 있지 않으면 표류합니다. 그 꿈의 북극성으로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멘토라고 부릅니다. 징검다리와도 같고 정거장도 같습니다. 저에게도 멘토가 있습니다. 링컨, 징기스칸, 간디, 이순신, 서재필, 이 5분이 저의 멘토입니다. 왜 세종대왕이 없으세요? 왜 광개토대왕이 없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5사람의 멘토는 저의 멘토가 아니고 저의 아버님의 멘토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거칠게 거쳐가는 아들에게 이 녀석아 이 책 읽고 밑줄 그어놔. 그리고 이 5사람의 유인전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5사람이 아버지의 멘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골교회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저는 멘토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멘토는 아들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멘토는 제자들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의 멘토는 또 다른 친구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 아시죠? 고대 그리스의 한 왕이 트로이 전쟁 나갈 때 자기 아들을 멘토라고 하는 친구에게 맡기고 갔습니다. 전쟁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아들을 아버지처럼, 선생님처럼, 친구처럼 잘 키웠습니다. 우리에게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 5사람의 멘토는 제 인생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운데 특히 링컨은 깊은 산소 옹달샘의 링컨 학교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2,500명의 학생들이 꿈의 북성을 띄우고 멘토를 만나고 많은 점들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링컨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링컨은 가난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저도 가난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배고픈 아이였습니다. 링컨은 책벌레였습니다. 목숨 걸고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17번 이사를 다니면서 왕따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 괴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에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링컨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절망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절망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좋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조치라고. 세게 웃으셔도 됩니다. 긴급조치 구호에 제적돼서 그때 786명의 대학생이 집단 제적을 당했습니다. 수배받고 붙잡히고 강제징집당하고 10년 고생을 했습니다. 전기밥솥 하나 놓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포장마차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가 문방구라고 그래서 문방구 하려고 우리 둘이 4년 동안 모아놨던 전 재산 가지고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디자이너 생활도 좀 했습니다. 빵떡 모자를 딱 쓰고 앙드레 고라고. 아현동에 행복의 문이라는 가게를 열어놓고 웨딩드레스 대업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2번 유산을 했습니다. 8개월 넘긴 유산이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링컨은 그 절망의 시간을 유머와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유머까지는 아니지만 참아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 절망의 경험이 내가 쓰는 글의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글쟁이를 꿈꿨습니다. 링컨에게는 좋은 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150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노예 해방을 얘기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그 북구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인류 문명사를 바꾸었습니다. 링컨을 멘토로 삼으세요. 링컨의 핵심은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저는 대통령 연설문을 5년 쓴 사람입니다. 대통령 연설문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무의식의 서사시라고 합니다. 불멸의 서사시, 영혼에서, 신성한 영혼에서 토해져 나온 스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꽂힌 사람입니다. 게티즈버그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남북전쟁 최격전지였습니다. 2,7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마을에 전쟁이 벌어져서 5만 1,000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7월 전쟁이었습니다. 떼약볕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로 치면 국립묘지를 만들어 놓고 안장식을 하는 그 자리에 링컨을 초청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에 초청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을 모셔봤기 때문에 대통령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보름 전에 한다는 것은 결례입니다.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연설문을 준비합니다. 그 고민하던 모습이 많은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전날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2가지 실수를 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2가지 실수. 첫 번째, 그 주최자들이 당대의 유명한 연설가를 초청했는데 이 연설가가 2시간 늦게 왔습니다. 2번째 실수는 그 연설가가 대통령을 앉혀놓고 1시간 연설을 했습니다. 청중들이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히틀러나 스탈린 같았으면 바로 총을 뽑았을 것입니다. 뒤엎어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링컨은 그것을 참아냅니다. 영어로 스왈로라고 그럽니다. 삼킵니다. 내가 욱하면 대의가 무너지니까, 부구성이 깨지니까. 준비했던 연설문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3시간을 기다린 사람 앞에서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준비됐던 원고를 내던지고 나와서 한 것이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신념으로 세운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속할지 말지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격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성소로 만들기 위해서, 성스러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성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젊은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이미 신성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몫은 미완으로 그쳤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가 탄생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연설이 끝났습니다.
2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대통령 연설 언제 시작해서 끝났대. 뭐라고 했대? 몰라. 그 모멸감에 분위기에 무너져 버립니다. 보름 동안 지독한 홍약에 걸립니다. 망했구나. 이거 어쩌지? 그런데 그 연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었지만 남북 정기의 승기를 얻고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저는 링컨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2,500명이 거쳐갔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게티즈버그 영어 연설을 암기하게 합니다. 춤을 추듯이, 노래하듯이, 콘서트 하듯이.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2분 스피치로 담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점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사람 앞에 발표하게 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제자가 붉은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자, 링컨 학교에 오면요, 저는 선생님은 아닙니다. 제가 그들의 멘토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의 멘토는 제 멘토 중에 한 사람인 서재필입니다. 서재필 아시죠? 갑신정변 막내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도륙당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천신만고 그때 의사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넓은 것을 보고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서 젊은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강의합니다. 그 강의를 들었던 학생 가운데 하나가 영어 선생님을 꿈꿨던 학생이 서대필 박사의 강연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게 이승만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서재필 박사의 강연을 듣고 흥사단을 만듭니다. 주시경이라는 학생이 독립신문에 아르바이트 했다가 서재필 박사가 얘기합니다. 영어는 띄어쓰기가 있는데 우리도 띄어쓰기 한번 하고 신문을 만들어 볼까? 문법이 탄생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한글학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저의 부국성은 선생님들의 뜻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제가 드렸던 이 말 가운데에서, 저의 눈빛 가운데서 제가 드렸던 경험의 점들이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부국성이 돼서 저의 특강, 저의 아침 편지 한 줄이 인생을 바꾸어서 제2의 주시경, 제2의 안창호, 제2의 링컨이 20년, 30년 후에 쏟아져 나온다면 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꼭 제가 강사님으로 모시고 싶었는데요. 영상 강의가 시간을 잘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사례비가 안 나간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는 것보다 가장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놀고 먹으려고 강의 이래 쓰는 게 아니고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대한 시작이다. 이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식 교육은 학교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긴급조치로 제적당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대학 중퇴자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조치로 당시에 대학 제적당한 사람들은요, 갈 만한 직장이 없습니다.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포장마차 해가지고 망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힘들 때잖아요. 반항하고 막 이렇게 사춘기를 겪을 때, 그때 시골 교회 목사님이셨던 아버지가 5권의 책을 주면서 밑줄을 그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링컨의 그 노예 해방하는 그 꿈, 그 연설, 그래서 이분의 꿈은 사실은 대통령의 연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으로 하여금 뛰게 하는 게 이분의 꿈이었어요. 이제 그 점이 하나가 딱 지키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최초의 직업은 포장마차, 두 번째는 문방구 사기당해가지고 문 열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행복의 문이라는 웨딩 드레스 대여, 이게 뭐 변변치 않게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히스토리는 굉장히 다 망한 히스토리예요. 자, 학교 다닐 때는 왕따 당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다. 여러분, 도시락 먹는 시간에 자기는 도시락 먹을 게 없어요. 그건 자연히 왕따입니다. 자연히 왕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왕따를 체험해 봤기 때문에 왕따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망해봤기 때문에 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뭐 학창 시절부터 시작해서 인생 초년에 너무너무 힘든 굴곡을 많이 거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야, 여보게, 자네 주간지 월간지 기자 한번 해보겠는가? 이게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 월간지 기자는 조금 이렇게 그 기자에서도 조금 이렇게 고급 기자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제 이를테면 주간지 월간지 기자 해보겠습니다. 저는 글 쓰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자를 했는데 거기서 맡은 게 사회부 기자예요. 그래서 사회부 기자들은 주로 아침에 출근하는 곳이 어디냐면 경찰서입니다. 지난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경찰서 복도에 이렇게 가면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눈에 눈물이 톡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 기자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내는 그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최고의 기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기사거리가 돼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그래서 이 고도원이라는 기자가 아름다운 글을 많이 쓰는 기자라는 소문이 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부 기자가 되고, 정치부 기자인데 누구 담당이냐, 평민당 당사 사무실 거기 전담 기자예요. 그러면 평민당 총재가 누구였죠? 김대중 씨예요. 그 김대중 씨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당신들 기자 활동하는데 당신의 인생에 책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자기는 5권의 아버지가 주는 위잉 전기 전집일 통해서 작은 점 하나가 찍혀져 있고, 이러는데 당신 책이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아놀드 토인비 책일세,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읽어본 책이라 눈이 번쩍.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화를 주로 많이 하면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갈 때, 여보게, 자네 내 연설문 이렇게 잘 다듬는 그런 비서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라면 제 꿈이 그 링컨의 연설문을 통해서 백성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게 바로 제 꿈입니다.
제가 구급이라도 가겠습니다. 구급이라도.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서 연설문 비서관으로 5년 동안을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사임하고 처음에 250명에게 그냥 편지로 이렇게 보냈어요. 너무나 좋은 글들이니까 이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자기 심장이 뛰었고 자기 인생에 점 하나가 찍혔고 그게 선이 됐고 그게 그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보세요. 정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점 하나를 찍어줄 수 있고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이것이 내 존재의 이유다. 그래서 그는 퇴임하고 그냥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250명의 지인들에게 그냥 보냈습니다. 이건 이메일, 인터넷 시대 되기 이전에, 이메일이 활발하게 되기 이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메일 시대가 오니까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보낸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지금은 수신자가요 350만이에요. 이거는 완전 힐링 사업이거든요.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누군가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고 싶다. 누군가의 가슴을 좀 어루만져주고 싶다. 이런 그 생각으로 그냥 그 일을 그냥 순수한 섬기는 마음으로 이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게요. 충주에 7만 평의 대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대지 위에 휴식과 치유 힐링 센터를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1년 방문객이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방문객이 10만 명이나 되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가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 매출액이 260억이고요. 정규 직원만 110명 있어요. 이게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은 망각이 아닙니다.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입니다. 기억이 과거의 경험을 끌어오는 것이라면 상상은 미래에 경험하지 않는 일을 앞당겨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는 통념의 파괴에서 새로운 상상력이 오는데 창조적 파괴를 어디에서 퍼올 것인가? 저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많은 힌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논설위원들까지도 이제 그분의 글을 통해서 거기서 창조적 파괴 힌트를 얻으면서 상상력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는 무료잖아요. 그냥 편지로 이제 오는데 저도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통해서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는 이 일을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에게 작은 점 하나를 심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제 문화재단이 됐어요. 직원이 110명이에요. 연간 매출액이 260억입니다. 이건 경제적인 가치로만 하는 거고, 이거 없이 지금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작은 점이 찍어지고 있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열매는 오직 예수님 재림하면 알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고도원이라는 사람에게
작은 꿈 하나가 찍어질 때 찍어준 사람이 누구냐? 시골교회 목사님이시 아버지야, 아버지. 근데 중요하죠. 꿈이라는 그 점 하나가 찍히면 보세요. 중요한 게 멘토라는 게 멘토.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수많은 멘토들을 또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굴곡을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 가기는 작은 점 하나, 그건 꿈이었다. 또 작은 점 하나, 그건 인내였다. 또 작은 점 하나, 그건 멘토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인 전기 전집 5권을 주면서 야, 밑줄 그어봐. 그 순간에 놀라운 점 하나가 찍어졌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 시절 왕따, 굶주림, 또 젊은 청년 시절 처음에 신혼을 시작했던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어요. 사실은 그 실패에서 더 좋은 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50명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게 일자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자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책 제목이 너무 좋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쓴 책이 총 3권인데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책 하나하고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꿈 넘어 꿈이다. 이게 꿈 넘어 꿈이 뭐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내가 재벌 총수가 되겠다. 이 꿈은 꿈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꿈이 뭐냐면 그래, 네가 대통령이 돼서 뭐 하려고? 이유가 뭐냐? 네가 가수가 되거나 네가 영화 감독이 돼서 네가 뭐 하려고? 그게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는 목적이 꿈이라면 그래, 그 꿈을 이루어서 그 꿈을 통해서 뭐 하려고? 그 의미가 뭐냐? 목적은 있고 의미가 없다면 그건 꿈 하나를 가진 자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재벌 총수가 되고 싶다. 왜? 의미, 그 이유가 뭐니? 그게 바로 꿈 넘어 꿈이다. 이 사상이 어디서 오느냐? 이 사상이 바로 성경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고도원이라는 사람을 만든 것이 뭐냐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링컨을 통해, 링컨을 누가 만들어요? 성경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춤추게 하라. 이게 또 나온 책이거든요. 당신의 꿈을 춤추게 하라. 이게 너무 멋진, 이 모든 게 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꿈을 줘요. 그리고 꿈 넘어 꿈을 줍니다. 여러분, 꿈 넘어 꿈이 뭡니까? 그게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꿈 넘어 꿈이에요. 이런 생각, 사상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8장 14절에도 야곱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넘어 꿈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디자인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에게 야, 네가 제자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늘 그러네. 우리는 항상 대통령의 꿈을 꿔야 되고
또 다양한 영화 감독의 꿈을 꿔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복이 될지라예요. 여기에서 내 인생에 사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고도원이라는 중학교 2학년 때 책을 통해서 링컨을 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맞아.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키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글 쓰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그냥 누가 기자로도 이제 써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편지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작은 점 하나를 찍지만은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느냐? 이게요, 이 마음속에 이 중심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성령의 꿈을 꾸게 돼 있다. 근데 그 성령의 꿈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다. 아멘입니까? 이런 땅끝이다. 오늘 본문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여는 거는 누가 열어요? 내가 열어요. 채우는 일은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워요. 아멘. 이 고도원의 이 장로님이신데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작은 점 하나 찍었는데요, 멘토를 붙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사실은 이끌어 가시는 분은,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꿈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할렐루야. 아멘. 보인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그냥 마칠게요. 최연석 기자가 쓴 왜 다시 토요타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대한민국호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의식하는 사람, 그렇게 절망하고 분노하는 사람,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쓴다. 그리고 그 최원석 기자가 토요타를 취재해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토요타, 왜 다시 토요타인가? 토요타는요, 2008년도에요 재고가 몇 대가 쌓였느냐? 300만 대가 쌓였어요. 300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안 팔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회사 위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엔화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돼 또. 그런데다가 2010년도에 미국에서요 전 세계적으로 토요타 승용차 1000만 대가 리콜 사태가 벌어져요. 2011년 동경의 대지진과 같은 이 메가톤급 위기를 토요타는 다 극복하고요, 2015년에 토요타 매출액이 28조 4천억 엔, 우리 돈으로 310조예요.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31조 원이거든요. 창사 79년 이래 최대의 성과를 올렸어요. 그런데 왜 다시, 우리가 생각할 때 토요타는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올릴 수 있었느냐? 그거는요, 2009년에 6월에 창업자 3세 토요타 아키오가 53세 나이로 이제 CEO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10년 2월 24일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사과를 해요. 근데 이분이요, 토요타의 혁신
세 가지 논리 이걸 발표해요. 근데 이거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이게 너무 중요한 논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저도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회사든 개인이든 가장 교회든 중요한 것은 지도자예요.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해운이라는 회사가 전문 경영인이 돌았다면 저렇게 망하지 않겠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지도자예요. 교회도 지도자입니다. 교회도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시, 도, 나라도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광명시장, 양기대 시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영광의 그 해안도로를 만든 그 군수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광명의 그 폐광, 그저 새우젓 저장하는 그곳을 이 시장이 딱 보고 그것을 이게 개발을 했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술의 전당도 만들고 이 동굴 안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카페라든지 아쿠아월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요, 연간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몰려들어요. 입장료를 내야 들어가요. 광명이라는 곳이 무슨 관광지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도자예요, 지도자. 여러분, 목포도요, 여러분 유달산 밑에 또 사막도 근방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목포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호남 제분 다 보내고, 여러분 보세요, 호남고무 사라지고 행남작이 다 보내고 뭐가 있어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리고 장기설계다, 장기설계. 그리고 환경이다. 왜 특세를 하고, 여러분 왜 부흥회를 하고, 왜 수련회를 하고, 왜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초등학생들까지 단기 선교를 가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상력에 자극을 주고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은 지도자다. 지역을 살릴 지도자, 민족을 살릴 지도자. 아멘입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사람 핑계만 해요. 핑계만. 꿈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점 하나가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꿈꾸는 지도자를 키워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작은 노력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